합병 발표가 있던 날 오후,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3달 전에 써둔 봉투가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가 총 63통이었습니다. 론칭 디데이가 6주 앞인데 왜 나오지 않느냐고요. 제 이름은 김지혜이고 올해 40입니다. 봄 결 코스메틱이라는 중소 뷰티 브랜드에서 일한 지 꼭 10년이 됐어요. 입사할 때는 브랜드 마케팅팀 막내였는데 지금은 브랜드 총괄 본부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다고 해야 맞겠죠. 봄결은 경기도 판교에 있는 뷰티 전문 기업이에요. 기초 스킨케어부터 색조, 더마라인까지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주요 백화점과 헬스앤뷰티 편의점에 입점해서 운영되는 곳이었어요. 제가 입사했을 당시 직원은 36명이었고 연매출은 32억 정도였습니다. 그때 봄결은 브랜드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작았어요. 사장님이 제품 기획부터 인스타그램 피드까지 직접 챙기셨고 저는 신입이라 SNS 콘텐츠 기획에 포장 디자인 교정, 행사 부스 세팅까지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입사 넉 달째였어요. 연말 백화점 팝업 행사를 준비하던 때였는데 메인 납품처인 백화점 바이어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입점 심사 담당자가 갑자기 바뀌었고 우리 브랜드 전체 콘셉트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담당 팀장님은 그때 마침 출장 중이셨어요. 저는 연락을 받고 혼자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밤새 브랜드 히스토리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경쟁 브랜드 포지셔닝을 직접 분석해서 15페이지짜리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에 바이어한테 메일로 보냈습니다. 사흘 뒤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지혜 씨, 바이어한테서 연락 왔어요. 이번 팝업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확대 입점으로 협의하고 싶다고요. 제가 만든 자료 때문이에요. 사장님이 잠깐 저를 보셨어요. 그러다가 말씀하셨죠. 지혜 씨는 브랜드가 뭔지 아는 사람이네. 제품이 아니라 이야기를 파는 거라는 걸. 그 한마디가 저의 10년을 만들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이 일이 좋았습니다. 화장품은 단순히 기능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아침 루틴이고 누군가의 첫 데이트 준비이고 누군가의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잘 만들고 싶었어요. 주말마다 뷰티 편집숍을 돌았어요. 소비자들이 어떤 텍스처를 만져보는지, 어떤 색상 앞에서 멈추는지, 어떤 문구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드는지 보려고요. 홍대 올리브영 앞에 2시간 서 있은 적도 있어요. 우리 제품이 어떤 맥락에서 선택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제가 처음으로 단독으로 기획한 캠페인이 나왔어요. 봄결의 아침이라는 이름으로 자연 성분 기초 라인을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리론칭한 프로젝트였어요. 소규모 인플루언서 35명과 연이어 협업해서 제품보다 사용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앞세우는 방식으로요. 첫 달 온라인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2배를 넘겼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기획안 하단에 제 이름이 적혔어요. 마케팅팀 김지혜 대리. 회사는 그렇게 커갔어요. 제가 만든 브랜드 톤앤 매너가 기준이 되었고 제가 쌓은 미디어 관계가 가이드라인이 됐어요. 저는 신제품 기획뿐 아니라 협력사 발굴도 직접 다녔어요. 제주도 원료 산지 업체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처음 제안한 것도 저였고 친환경 패키지 전환을 사장님께 설득한 것도 저였어요. 직원 36명이 120명이 됐고 지금은 200명이 넘어요. 제가 입사했을 때 연매출 32억이었는데 작년엔 350억을 넘겼어요.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제 아래에서 잘 자란 팀원들이 5명이나 팀장이 됐고 제가 만든 브랜드 전략 프레임 위에서 3개 팀이 돌아가요. 그 설계는 제가 한 거였어요.
결혼은 35에 했어요. 남편은 소규모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말이 많지 않고 깊은 편이에요. 주말까지 행사 나가는 저를 한 번도 타박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담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만든 브랜드 광고가 지하철에 붙어 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뿌듯해. 내 식구가 만든 것 같아서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어쩌면 그게 저를 이 자리에 붙잡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2년 전이었어요. 봄결 코스메틱이 대형 유통그룹인 에이스홀딩스에 인수된다는 소식이 사내에 돌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임직원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여러분, 에이스홀딩스 측과 전략적 파트너십 협의가 진행 중이에요. 우리 브랜드가 더 크게 성장할 기회예요. 그날 회의실에서 저는 박수를 쳤어요. 진짜로요. 규모 있는 그룹의 유통 인프라를 쓸 수 있다면 우리 브랜드가 해외로도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합병은 그해 가을에 공식 완료됐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지혜 씨, 에이스홀딩스 쪽에서 CMO를 한 명 보내기로 했어요. 오, 이사라는 분인데 그쪽 그룹 회장님 조카예요. 해외 마케팅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지혜 씨가 좀 도와줘요. 잘 적응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오이사가 왔어요. 오이사는 처음부터 최고 마케팅 책임자 직함으로 들어왔어요. 저보다 8살 어렸어요. 뉴욕에 있는 광고 에이전시에서 2년 일했다고 하셨는데 K 뷰티 시장에서 일한 경력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뷰티 브랜딩은 현장이에요. 피부 타입마다 다른 텍스처 반응, 계절별로 달라지는 소비자 감도, 미디어 커머스 특성에 맞춘 콘텐츠 기획은 교과서에 없어요. 오 이사는 처음에 우리 브랜드 전략회의에 들어오셔서 세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주력 제품의 성분 차별점도 잘 모르셨던 거더라고요. 한 번은 주요 백화점 바이어와의 신제품 프리뷰 미팅에 같이 들어갔어요. 바이어가 내년 시즌 전략 방향을 물어봤거든요. 기존 더마 라인을 강화할 건지, 색조 쪽으로 피봇할 건지, 그리고 가격대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요. 오, 이사가 대답하셨어요. 저희는 글로벌 뷰티 트렌드에 맞춰 감성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숫자보다는 브랜드 경험을 중시합니다. 바이어 눈이 잠깐 비어갔어요. 그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바로 끼어들었어요. 내년 1분기는 더마 기초 라인 강화에 집중하고 SKU별 가격 탄력성 분석 결과 중간 가격대 제품군 확대가 유효합니다. 데이터 보여드릴까요? 바이어 표정이 그제야 풀렸어요. 미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오이사가 말씀하셨어요. 본부장님, 저는 브랜드 철학과 방향성을 잡는 사람이에요. 세부 숫자는 본부장님이 더 잘하시니까요. 32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속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룹 회장님 조카니까 제가 성과를 내면 브랜드가 좋아지고 브랜드가 좋아지면 저도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1년 반 전이었어요. 제가 큰 프로젝트를 하나 따냈어요. 국내 최상위 백화점 3곳에 단독 입점하는 프리미엄 라인 봄결 리저브 론칭 프로젝트였어요. 첫 해 예상 매출이 68억이었고 성공하면 면세점 입점으로 이어지는 계약이었습니다. 회사 창사 이래 단일 프로젝트 최대 규모였어요. 저는 9개월을 공들였어요. 타깃 고객층이 백화점 VIP 고객이었기 때문에 경쟁 럭셔리 브랜드 입점 구조를 직접 분석했어요. 백화점 코스메틱 층을 15번 넘게 돌았고 유사 포지셔닝 브랜드 제품을 전부 사서 써보고 비교했어요. 제안서는 9번 고쳤고 샘플 패키지만 12종을 만들었어요. 경쟁 브랜드가 6곳이었는데 봄결 리저브가 선정됐습니다. 사장님이
임원 회의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지혜 씨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다들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 순간이 좋았어요. 10년 만에 제 이름이 제대로 불리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오 이사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봄결 리저브 론칭 TF는 제가 총괄하기로 위에서 이야기가 됐어요. 본부장님은 제품 기획이랑 콘텐츠 실무 쪽에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다시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었어요. 다시 읽었어요. 제가 9개월을 혼자 끌어온 프로젝트인데 총괄은 오 이사이고 저는 지원이라 현거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와서 식탁에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괜찮아. 그런데 괜찮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이 회사에서 내 자리가 정확히 어딘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음날 출근했어요. 제 팀원들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나가면 그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요. 석 달 전이었어요. 전사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오는 20일 봄 결 코스메틱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중요 경영 발표가 있습니다. 전 직원 필참.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제가 이번에 정식 임원으로 달력나는 건 아닐까 하고요. 팀장들도 그렇게 봤거든요. 본부장님, 이번엔 진짜 임원 아닌가요? 10년이면 됐잖아요. 근데 솔직히 한쪽에선 알고 있었어요. 그 느낌. 언젠가 이럴 거라는 게 기념식 전날이었어요.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지혜 씨, 내일 행사 영상에 브랜드 히스토리 장면이 들어가야 하는데 영상 편집 담당자가 소스 파일을 찾지 못한다네요. 본부장님이 갖고 계신 아카이브에서 좀 찾아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밤 11시 반까지 남아서 창립 10년 브랜드 히스토리 영상을 정리했어요. 제가 처음 기획한 캠페인 포스터도 봄결 리저브가 백화점 매장에 진열된 장면도 전부 제가 찾아서 편집본에 넣었어요. 그 화면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참았어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다시 출근했어요. 기념식은 근처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어요. 전 직원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단상에는 사장님과 오이사가 앉아 있었어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브랜드 10년 히스토리 영상. 어젯밤 제가 정리한 거예요. 팀별 성과 발표, 우수팀 시상, 장기 근속상. 10년 근속자가 저 포함 3명이었는데 시상 명단에 제 이름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었죠.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사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오늘 봄결에 다음 챕터를 위한 중요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우리 봄결이 10년 만에 여기까지 온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제 더 큰 무대로 가야 할 때예요. 글로벌 K 뷰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에이스 홀딩스와 함께라면 해외 진출도 현실이 됩니다. 잠깐 멈추셨어요. 그래서 오늘 신인 브랜드 최고 총괄 책임자를 정식으로 발표합니다. 오준서 이사. 박수 소리가 났어요. 저도 쳤어요. 이미 예상은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계속됐어요. 준서 이사에게 전 브랜드 라인업 기획 결정권과 마케팅 전략 최종 권한을 부여합니다. 에이스홀딩스 그룹 차원의 지원과 함께 스톡 옵션 및 연봉 3억 8천으로 처우를 책정했습니다. 봄결의 브랜드 철학은 이제 준서 이사가 이끌어 나갈 겁니다. 제 옆에 있던 팀장이 작게 속삭였어요. 본부장님, 그럼 저희는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기존 브랜드 인력 여러분도 물론 소중합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려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준서 이사가 그 역할을 해줄 겁니다. 오 이사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해외에서 쌓은 글로벌 브랜딩 감각으로 봄결을 한 단계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선배님들이 채워주시고요. 특히 김 본부장님 많이 의지할게요. 본부장님의 현장 경험과 제 전략적 시각이 만나면 최고의 팀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딱 봤어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잠깐, 저게 무슨 소리야? 10년 동안 브랜드 다 지혜 씨가 만든 건데 저 사람이 뭘 안다고. 근데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룹 회장님 조카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3달 전에 써두었던 봉투가 있었어요. 예감이 맞았던 거예요. 오후 3시. 저는 사장님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요.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혜 씨. 어젯밤 영상 고생했어요.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뭐예요? 사직서입니다. 사장님 표정이 굳었어요. 지혜 씨,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오늘 발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제 길을 찾고 싶어서요. 1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잠깐만요. 서운한 거 이해해요. 근데 지혜 씨는 우리 브랜드에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리는 그대로고 연봉도 올려드릴게요. 사장님, 저 지난 3년 동안 연봉이 동결됐어요. 사장님, 눈이 흔들렸어요. 합병 전후로 회사 사정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제가 기획한 봄결 리저브 론칭이 올해 매출에서 35% 이상이에요. 사장님이 침묵하셨어요. 지혜 씨, 알았어요. 이번에 한꺼번에 맞춰줄게요. 연봉도 올리고 원하는 프로젝트 맡겨줄게요. 사장님, 돈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기념식에서 제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장기 근속상도 없었고요. 어젯밤에 제가 영상 정리한 거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오이사 밑에서 실무자로 남을 거고요. 지혜 씨,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내가 배려가 부족했어요. 미안해요. 근데 지혜 씨 없으면 진짜 안 돌아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장님, 저 없어도 돼요. 오, 이사님 계시잖아요. 글로벌 감각으로 잘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는 인사하고 나왔어요. 자리로 돌아와서 짐을 쌌습니다. 10년 동안 모인 것들, 제주 원료업체 대표님이 보내준 감귤차, 백화점 바이어들이 명절마다 보내온 카드들, 서랍 속 비상파스와 상비약들, 저희 팀에서 제일 연차가 긴 팀장이 달려왔어요. 본부장님, 진짜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요, 저 본부장님 보고 이 회사 버텼잖아요.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만든 브랜드 전략 문서 전부 드라이브에 정리해서 올려놓을게.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른 팀원들도 몰려왔어요. 저는 한 명 한 명 손을 잡았어요. 울지 말자 했는데 막내 사원이 먼저 울어버렸어요. 저도 겨우 참았어요. 오후 5시 반, 저는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에서 건물 안내 직원이 놀라셨어요. 본부장님, 어디 가세요? 퇴근합니다. 집에 왔어요. 소파에 앉았는데 남편이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와서 앉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날 밤 10시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 씨, 나야. 생각해 봤어요? 네, 결정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요. 지혜 씨 없으면 진짜 안 돌아가요. 사장님, 10년 동안 충분히 생각했어요.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사팀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 본부장님, 사장님이 많이 당황하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팀장님, 퇴직금 정산은 언제 되나요? 이번 주 안으로 처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이틀째 후 이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본부장님, 저예요. 지금 팀이 좀 혼란스러워서요. 봄결 리저브 시즌이 기획안 파일이 어디 있어요?
제 PC 공유 드라이브 안에 있을 거예요. 폴더 구조는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아니라 백화점, 2호점 입점 심사 서류 제출 기한이 언제였죠? 죄송한데 저 이미 퇴사했어요. 근데 본부장님이 담당하셨잖아요. 맞아요. 과거형이에요.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회사에서 전화가 30통 넘게 왔어요. 저는 퇴직금 관련 4통만 받았고 나머지는 다 무시했어요. 팀장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본부장님, 오 이사님이 백화점, 2호점, 입점,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부에서 준비한 자료가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바이어가 원하는 게 우리 단독 큐레이션 콘셉트인데 자료는 그룹사 공통 브랜드 전시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팀장이 말씀드렸더니 이사님 방향이 맞다고 하세요. 힘들겠다. 팀장이 직접 판단해. 근거 데이터 들고 이사님께 다시 말씀드려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야. 열흘째였어요.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또 왔어요. 지혜 씨, 나야. 밥이라도 한 번만 먹어요. 사장님, 만나도 제 답은 같아요. 지혜 씨,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공로를 제대로 못 챙긴 게 내 실수였어요. 임원회의에서 정식으로 CMO 발령내 드릴게요.